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뿅. 자, 헤드라인 한번 줘보십시오. 네, 요즘에 미스터마켓을 봐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어제도 뭐 10몇만 분들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저 국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초전도체주에서 이제 맥신으로 더 짧아진 테마주 주기다, 이런 뉴스가 하나 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양해를 구해드릴 것은 저는 초전도체주에 대해서도 사실 보도 외에는 잘 모르고요. 투자도 하지 않고 맥신 관련주는 더더군다나 제가 맥신이 뭔지도 어제 오늘 공부해서 알았으니까 제가 무슨 여기에 나오는 개별 종목의 선호를 얘기를 드리려는 측면은 아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한 달 가까이 한 2, 3주 정도 우리 증시에 굉장히 뜨거운 테마군을 형성했던 게 초전도체 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2주 전입니까? 오늘도 모십니다마는 전공자인 김기덕 박사를 모셔서 그때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 제가 볼 때 학자적인 관점에서는 이 초전도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보도들이 나오면서 초전도체 주의 어떤 테마성이라는 게 상당히 소멸되는 구간, 모르죠. 오늘 또 어떤 재료가 나와서 어떻게 될지. 그런데 어쨌든 이 테마가 늦게 들어간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야, 올해 상반기 내내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던 2차 전지 같은 것, 그런 대박의 찬스를 놓치는 거 아니야? 일종의 포모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나 대표 종목 4개를 한번 볼게요. 차례대로 초전도체주의 주가 차트를 하나씩 보여줘 보세요. 저게 서남이라는 회사예요. 와. 지금도 사실은 뭐 급등하기 전 주가보다 높습니다. 뭐 한 3,000원대 주가였는데 지금 4,800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이 13,000원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랐다가 다시 빠져서 지금은 4,800원인데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보여주세요. 덕성이라는 종목이죠. 저것도 역시 급등하기 전 주가보다는 좀 높습니다만 고점에 만약에 13,000원대 사신 분이라면 반토막 이상 나가는 거죠. 현재. 저럴 때 또 대주주들 다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서남이라는 주식 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외국계 대주주들 다 팔았고 또 팔았다고 다 공시했고 우린 관련도 없다라는 얘기들도 공공연하겠죠. 또 다음 종목 한번 보여줄까요? 파워로직스도 거의 비슷한 차트가 나오죠. 22,000원 고점인데 지금 1,640. 근데 저게 불과 며칠이에요. 그쵸. 하중가 한 2번 맞아버리면 저렇게 되는 거니까요. 자, 마지막 종목. 그래도 제일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그때 어떤 분이 나오셔서 특허가 통한다면 뭐 신성 델타테크 정도는 한번 볼만하다라고 했는데 어제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하한가를 쳤습니다. 29.88%. 어쨌든 제일 아직도 덜 빠지긴 했네요. 덜 빠진 거예요. 근데 2번에 걸쳐서 거래 정지를 당할 정도로 급등해 있는데 이 종목들의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더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게 저런 종목들을 살 때 어떤 경로와 아이디어로 사는지가 중요한 거죠. 정말 이 초전도체주라는 거를 깊이 공부를 해서 야,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으로 저걸 산다면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전도체라는 거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 플러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이 회사들이 정말로 초전도체주가 개발이 됐을 때 의미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걸로 매출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관련주라는 이 어떤 카테고리로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테마주에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실 때는 넘버원으로 보셔야 될 게 이 테마가 형성이 되는 초기인가 아니면 중기인가 말기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중기 내지 말기로 간다는 얘기는 초기에 샀던 어떤 그게 세력이든 개인이든 기관이든 그 물량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내부자가 파는 겁니다.
내부자가 파는 거는 여러분 내부자 내지 특수관계인이 팔 때는 공시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 공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사서 올리는 그런 모양들이 나왔단 말이죠. 정보라는 건 사실 그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와 그 정보의 2차, 3차, 4차 전달이 되면서 많이 바뀌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회사에 관련해서 제일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건 대주주와 경영진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파는 거를 그 정보력이 한참 딸리는 소액 투자자들이 그걸 사서 그 주식을 더 대주주들보다 초과 이익을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예를 들면 서남이라든지 아까 말씀한 신성델타테크 대주주들이 좀 싸게 팔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보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주도주와 테마주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테마주는 늘상 있습니다. 그쵸? 대표적인 테마주가 뭐죠? 정치 테마주잖아요. 예. 이제 아마 내년 총선이 4월입니까? 총선 관련 테마주들 분명히 또 뜹니다. 근데 그거 4년 전에 떴던 거 또 뜨고 그러면 또 아니라고 해도 또 들어가는 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대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 뭐 다 기억나시잖아요. 미국 대선도 있죠. 미국 대선. 무슨 풍양조 씨. 바이든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학을 언제 다녔습니까? 그죠? 벌써 몇십 년 그 동문이라고 주가가 오르고 같은 조씨 집안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가 이제 오르고 했었죠. 그런 말도 안 되는 테마들도 있는데 그 테마주의 격을 깨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게 이른바 주도주란 말이죠. 상반기에 물론 이제 2차 전지도 테마주로 시작했죠. 근데 그쵸. 워낙에 연관 산업의 규모도 크고 거기에 우리의 시가총액이 워낙 큰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텐저블한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매출단과 이익단이 있는 회사들로 군을 이뤘단 말이죠. 예. 그것이 일단 어떤 주도주의 역할을 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우리 시장의 성격을 규정해 버릴 정도의 큰 의미 있는 움직임이 보여졌다니. 앞으로 2차 전지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시점에 맞는 주도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테마주가 주도주가 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테마주는 테마주의 성격에 그냥 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 얘기는 급등과 급락을 해서 주가가 다시 원상복귀라고 이 원상복귀된 주가가 한동안 계속 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게 악성 매물이 되면서 더 낮은 권역대까지도 빠질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별로 의미 없는 한때의 테마주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맥신 테마라는 게 또 생겼어요. 휴비스, 시노펙스, 경동인베스트, 태경산업, 코닉 오토메이션, 나인테크, 아모센스, 하이록스, 하이로닉, 나노, 센코 이게 어제 다 상한가를 쳤습니다. 거기다 미래산업, 엑스페릭스 이런 것도 25%, 뭐 7% 이렇게 올리면서 또 테마를 형성해요. 근데 사실 맥신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것도 과학적인 어떤 기술적인 어떤 지식 체계에서 나오는 거죠. 한국과학기술원이 맥신이라는 거를 대량 원래 있는 건데 대량 생산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건데 키스트에서 이 대량 생산의 가능성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좀 제시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건데 글쎄요. 맥신이라는 게 정말 이제 경제성을 가진 무언가 새로운 물질로서 나오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뭔가 아이템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죠? 대량 생산의 방법이 있다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상한가 치는 종목들이 정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매출과 이익을 의미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7, 8개 종목이 한꺼번에 상한가를 치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을 올리고 싶어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SNS상에 유튜브상에 또 리딩방 상에서 그런 걸 먼저 사서 이런 걸 재료화하고 싶은 세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 포모 현상과 함께 굉장히 빨리빨리 변환한다는 거죠. 테마주의 어떤 변환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런 생각에서 뭐 맥신주의 투자 판단보다는 여러분 테마주를 접하실 때
늦게 들어가시면 굉장히 큰 데미지를 받고 주식에 진절머리를 치시고 떠나시게 될 수도 있어요. 야, 주식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별히 초보 투자자시라면 이 테마주에 계속 테마주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몇 번 하시다가 실패를 하시면 우리 용어로 스윙 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포모 현상 이런 고수익을 노리는 테마주의 어떤 배경이 뭐냐면 지금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가 예전에 금리가 1% 이럴 때는 2% 이럴 때는 장기 투자하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 5%, 6%, 10% 신용 쓰면 여러분 10% 되잖아요. 예, 예. 그런 이제 일드,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 이런 상황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테마주가 횡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 아마 큰 손실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조심해서 투자하실 때 투자의 본령이 뭔가 그 기업의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라는 투자의 ABC 원칙을 좀 상기하시면서 테마주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네. 그 취재를 옛날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일단 테마 기업들 저도 제가 잘 모를 때 네. 그 테마 기업들이 진짜 그 관련이 있는 줄 알고 그 기업마다 다 전화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식의 좀 비즈니스 모델이 연결이 되냐. 그리고서 그 기업들이 다 아니라 그래가지고 자기네도 상관없다 그래서 되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고 네. 그럼 그거 누가 퍼뜨리고 다니나 싶어가지고 그걸 좀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평범한 분들이었어요. 평범한 분들인데 그거 좀 주식 미리 산 다음에 그 리스트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쫙 그 찌라시로 돌려가지고 그게 퍼지면서 주가 올라가면은 좀 팔고 뭐 그런 거를 주로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그것도 자기 나름의 투자 노하우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 테마 있을 때 이거 빨리 캐치업한 다음에 요거 테마주는 뭡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쫙 뿌리는 그런 거를 주로 하셨었는데 근데 요즘에 그게 굉장히 잘 먹히나 봐요. 그죠. 왜냐하면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워낙 그런 쪽을 많이 노출되고 많이 보시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장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마켓 인사이드 박병창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